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히브리어 자음. 지난 시간에 이제 자음만 쭉 한번, 전반적으로 자음만 쭉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자음들 중에서, 좀 개념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중요한 개념적으로 자음들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음의 아주 기초적인 모음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한 우리가 기초적인 모음들을 배우고 나면, 또한 그 다음 시간에 자음들을 좀 함께 이렇게, 히브리어 이제 자음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이제 함께 이제 읽는 훈련들을 이제 더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할 텐데, 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요게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알레프죠, 그죠?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두 번째가 베이트고요, 그죠? 알렙, 베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은 김멜. 그 다음에 달렛이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그 다음에 헤이, 그죠? 헤이, 헤이. 헤이는 잠시만요. 자, 헤이는 쓸 때 요 사이가 이렇게 띄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달렛은 여기서 각을 확실히 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그 다음에 바브는 이 활자상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짧게 그냥 쭉 내려주셔도 돼요. 헤이 바브. 그 다음에 자인. 이거를 너무 길게 내리면 이 앞부분을 길려지면 이 자인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짝대기식으로 그냥 쭉 살짝 내리시고요. 그냥 쭉 내리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인은 위에 이렇게 머리를 한번 입혔다. 자, 알렙 김멜달렛 헤이 바브 자인.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으면 하트죠, 그죠? 떨어지면 헤이, 붙어 있으면 하트. 하트는 목구멍 깊숙이 나는 소리예요. 하트. 그 다음에 데이트, 떡. 이것도 목에서 나는 소리고요. 데이트.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카프. 그 다음에 라메드. 요드, 카프, 라메드. 자, 맴, 눈. 그 다음에 사맥, 맴눈 사맥.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볼까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하이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맥, 아인, 페이, 사데, 쩍. 이것도 아인, 페이, 사데. 그 다음에 꼬프, 레쉬. 그 다음에 이 점이 이쪽에 있으면 쉰. 점이 이쪽에 있으면 씬. 그 다음에 타브. 그죠? 꼬프, 레쉬, 쉰, 씬, 타브. 그래서 처음부터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하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맥, 아인, 페, 사데, 꼬프레쉬, 쉰, 씬, 타브.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구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건데, 뭐 지금 시키지는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뭐 하고 싶으실 텐데, 자, 그래도 자, 여기에 있는 요 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알아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누구자 강조했죠. 그죠? 베이트, 레쉬, 알레프, 쉰, 요드, 타브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준비를 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도 될까? 모르겠네. 하면 안 될까? 네. 확인할까? 네. 확인할까요, 말까요? 진주같이, 이영크 원사님 하지 말자 그러고, 네. 진주같이 준비를 많이 하면 해요. 뭐 이런 기분일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다음 주까지 요거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헤이, 그 다음에 쉰, 맴, 요드, 맴, 바브, 알레프, 타브 뭐 이런 식으로 헤이 요거에 띄어져 있는 헤이고요. 알레프, 레쉬, 그 다음에 파이널 차대. 자, 이게 이 글자를요. 이 글자 자음을 빨리 그러니까 정확한 게 먼저예요. 정확하게 하는 것을 점점 빨리 해야지 대충 빨리 하는 식으로 언어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걸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걸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을 때까지 돼야 여기에 히브리어를 앞으로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느냐 아니면 정말 괴롭게 공부하느냐가 나누는 지점들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자음을 빨리 정확하게 알아보는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빨리 할 수 있어야 하면은 딱 보자마자 바로 바브, 헤이, 알레프, 레시, 차데, 헤이, 요드, 타브, 헤이, 타브, 헤이, 바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속도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훈련 정확하게 바브, 베이츠, 헤이, 바브, 이건 하트, 쉰, 카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뭘 빨리빨리 이렇게 읽어내는 훈련들을 하는 게 거기에 성패가 히브리 공부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 1-1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자음을 공부한 것을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좀 할 건데요. 그냥 자음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알렙벳, 기멜, 달라 이런 순서로만 배웠죠. 그죠? 근데 오늘은 좀 이거 자음들을 좀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 파이널 폼들이 있는 자음들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파이널 폼들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카프는 이런 식으로 요게 카프는 그냥 쭉 내리고 요거랑 뭐랑 헷갈리냐 하면 달렛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달렛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카프도 그냥 요렇게 쓰겠죠. 그런데 파이널 카프는 더 길게 밑으로 쭉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글자를 쓰는 라인이 있으면 이 라인보다 이 파이널 폼들은 많이들 내려갑니다. 맴은 그냥 네모 반듯하게 원래 뭐 사회 문서 같은 직접 손으로 쓴 문서들을 보면요. 파이널 맴은 좀 약간 길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리는 게 파이널 눈이었습니다. 눈. 이게 뱀 모양이라고 나죠. 이 카프는 손바닥 모양에서 나왔고요. 눈. 그 다음에 요거 카프랑 비슷하게 이렇게 쓰지만 약간 이게 페이가 입의 모양이거든요. 약간 입 모양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네, 파이널 페이고요. 그 다음에 차대, 파인 쭉 내려주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본 모양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는 이 파이널 폼들이 원래 이제 이게 어떤 모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더 맴은 좀 약간 예외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카프나 눈이나 페이나 짜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게 원래 모양이 더 가까운데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그 다음 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리지 않고 살짝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변형 형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모양의 변형이 이건 거죠. 그죠? 이것도 입 모양을 쭉 내려버리면은 다음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쭉 안 내리고 그 다음 자를 쓰기 위해서 돌려준 거죠. 이것도 쭉 내려버리면 그 다음 자를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자 속에 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변형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언어를 연구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한 방식, 또 하나는 히스토리컬한 방식.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디스크립티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지금 현재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걸 딱 고정시켜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토리컬한 건 뭐냐면, 자, 이 지금 현재의 성경 히브리어의 그 모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이쪽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이라든지 그냥 히브리어만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디스크립티브한 것밖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만이면 충분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이런 기초 문법책들,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문법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관점으로 쓰였어요. 성경에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되거나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역사적인 관점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그렇게 현재 지금 이 모습을 갖게 됐는가,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훨씬 더, 이 현재의 모습을 오히려 이 디스크립티브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이게 카프야. 그리고 이게 파이널 마지막에 이렇게 써. 이유는 묻지 마가, 어, 그게 디스크립티브한 방식이고요. 기존 책들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방식으로 설명한 건 제가 이 카프는 원래 이제 손바닥 모양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원래는 이제 손바닥 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했고, 요거를 좀 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했고, 요게 이제 넘어와서 영어의 K자가 뒤집어져서 영어의 K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요 형태로 이제 활자화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자, 요렇게 이해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지만, 그죠? 그냥 단순히 외워보다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언어, 영어의 K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무조건 외우는 거를 정말 제일 싫어했어요. 그냥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 뒷배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관점의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온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석사 과정 수준에서, 박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거의 디스크립티브 수준에서 잘 안 벗어납니다. 히스토리컬한 관점에서 히브리어 언어를 하는 걸 공부할 수 있는 애는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고대 근동학을 한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히스토리컬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것이 현재 성경에 있는 모습들을 이해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자음들 중에, 자, 베가드 케파트라고 하는, 베가드 케파트. 이게 뭐냐면, 베가드 케파트가, 이름이, 대단한 이름들이 아니라요.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비읍, 기역, 브그드, 크프트예요. 베이트, 김멜, 달렛, 카프, 페이, 타브. 이것도 배웠었죠.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발음이 달라진다. 그죠? 점이 있으면 발음이 강한 발음이 나고, 점이 없으면 발음이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자,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 한국 사람들도 그냥 비슷하게 발음하는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발음하는 거는요, 요거하고,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세 개만 그러니까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발음을 좀 차이를 둬요. 나머지 요 세 개는요,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근데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구별을 했으니까 당연히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발음이 다르니까 이렇게 표기했지, 발음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점을 찍고 어떨 때는 점을 안 찍고 할 리는 없겠죠. 그죠?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베이트, 근데 우리말의 비읍보다도 훨씬 더 강한 소리입니다. 이거를 부드럽게 하는 소리는 영어의 V 발음이에요. V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 그 발음을 부드럽게 하면 어떤 발음이냐면 이런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이에요. 그. 근데 이거 현대 독일어에 이거 현대 독일어에 없는 발음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발음은 이제 독일어에 있으니까 살렸고 독일계 유태인들이 이거 발음들을 정리하면서 독일어에 있는 발음들은 살리고 독일어에 없는 발음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b는 발음이 강하게 하면서 v는 약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발음은 하고 그 발음은 독일어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점 있고 넣고 똑같이 그냥 그로 발음하자라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그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똑같이 그냥 저도 굳이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하고 발음하지는 않아요. 그 이렇게 자 the를 이 D 사운드를 부드럽게 하는 발음은 the 발음입니다. 그 뭐죠? 요렇게 그 영어의 요 발음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이 히브리어 발음들과 문법들을 정리한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이 달렛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발음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정리했기 때문에 독일어에는 the 발음이 없어요. 믿으세요. 제가 학부가 동문학 전공입니다. 독일어 전공이에요. 자, the 발음이 없기 때문에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어권 사용자가 했으면 분명히 구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어에는 없으니까 없애버렸어요. 자, 카프입니다. 크를 부드럽게 하는 게 이제 그 마흐 할 때 독일어의 CH 발음, 체하 발음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그 CH 발음,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오바이트 토솔리는 막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그 발음인데 그게 사실은 강한 소리가 아니고요.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크를 부드럽게 하는 소리예요. 크를 부드럽게 하는 게 허입니다. 그러니까 K 사운드가 훨씬 강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키읔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키읔 발음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발음해요. 영어의 K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영어 발음이 가까워지면서 부엌 이렇게 발음 안 하고 부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 크 발음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크 굉장히 강한 소리인데 이걸 부드럽게 하는 게 바흐입니다. 근데 이거 마찬가지죠. 이거 하 발음, 체하 발음이라고 CH 발음, 독일어의 CH 발음. 이 CH 발음은 영어에는 없어요. 그죠? 이 발음은 독일어에 없습니다. 영어에는 없어요. 독일어에만 있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영어를 사용하는 유태인들이 만약에 이걸 발음을 정했다면 이거는 그냥 똑같이 카를 발음했을 거예요. 영어에 없으니까 이 발음이. 근데 독일어에는 있으니까 이 발음은 또 독일식으로 살렸습니다. 자, pay는 이거는 영어에 독일어 둘 다 있죠, 그죠? 이걸 두 개 구별해요. 자, 트를 부드럽게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 영어에 이것도 th 발음 중에 뜨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미권 유태인들이 만약에 현대 히브리어 발음을 정리했다면 이것도 분명히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해서 점이 있을 때는 점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독일어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다 퉁쳐가지고 다 트로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현대 히브리어와 성서 히브리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가운데 왜 달라졌느냐? 이게 독일어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발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독일어에 있는 발음은 살리고 독일어에 없는 발음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냥 요거는 발음을 요 세 가지는 발음을 다르게 하고 점이 있을 때 없을 때 이거는 점이 있을 때 없을 때 발음을 똑같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책들이.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왜 그런지. 자, 저도 솔직히 이런 이유들을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분명히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분명히 다르니까 다르게 표시를 했겠죠. 발음이 똑같은데 다르게 표시했을 리가 있나요? 그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니까 다르게 표기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발음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아랍어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랍어에는 그 발음, 이런 the 발음, the 발음 이런 건 아랍어에는 다 있어요. 아랍어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가 이 히브리어를 연구할 때 있어서 사실 아랍어가 굉장히 필수적인 언어예요. 아랍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베이트, 김멜, 달레, 브그드, 크프트 이거를 잠시만요. 자, 이거를 브그드 크프트 이렇게 브그드 크프트라고 한국 사람은 을을 집어넣어서 브그드 크프트 혹은 뭐 아를 집어넣어서 바가다 카파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이제 이걸 브그드 크프트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약간은 이렇게 정확히 버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발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버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버가드 케파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왜냐면 브그드 크프트를 한꺼번에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버가드 케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을 첨가해줘서 그냥 브그드 크프트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 6글자를 베가드 케파트라고 합니다. 자, 이 자음들은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값이 다르고요. 음역을 할 때 음역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메이트가 점이 있을 때는 그냥 B를 쓰고 점이 없을 때는 부드러운 소리다라고 하는 말로 밑에 라인을 긋습니다. 자, 김멜도 그냥 G로 음역을 하는데 점이 없을 때는 부드러운 소리다라고 해서 위에다가 라인을 그어요. 자, 날레디라고 하는 것도 점이 없을 때는 부드러운 소리다. 점이 없을 때입니다. 있을 때는 그냥 D를 쓰고. 카프도 점이 없을 때는 밑에다가 라인을 긋고. 자, 페이는 위에다가, 점이 없으면 위에다가, 타브는 밑에다가. 혹시 뭐, 어떤 자음은 밑에다 긋고 어떤 자음은 위에다 긋나요?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뭐, 이유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소문자로, 베가드, 케파트를 써보시면, 이제 영어에서 요렇게, 아이고야. 영어에서 이렇게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요 긴멜과 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쓰는 라인보다 좀 더 밑에 내려가는, 아니, 잠깐, 이거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야겠다. 요 중에서 지금 밑으로 글자가 빠지는 게 G하고 P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나머지는 밑에다가 라인을 긋고 얘네들은 원래 밑으로 빠지는 글자들이니까 위에다가 라인을 긋는 것 뿐이에요. 이건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밑에다 긋고 얘는 위에다 긋고 왜 얘는 다 밑에 놨는데 얘는 또 위에다 하나 궁금해 하시면 이게 뭐죠? 이 소문자를 써보면 밑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밑에 라인을 또 그을 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긋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가드 케파트라고 얘기해요. 베가드 케파트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베가드 케파트 이 용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자음들이 이렇게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지는 딱 이 6가지 자음만 그렇게 소리가 근데 혹시나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 소리들이 언제 부드러워지느냐? 왜 언제는 강하고 언제는 부드러워지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모음 다음에 아이고야. 네. 모음 다음에 이 베가드 케파트가 오는 경우에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음 다음에 오거나 자음 맨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자음 다음에 붙을 때는 강하게 발음이 되고요. 앞에 바로 몸이 붙으면은요. 예를 들면 뭐 아, 아브, 아드, 발음이 어려워서 아브, 네, 아드, 아프 이런 식으로 앞에 모음이 붙으면은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게 언제 소리가 부드러워지냐면 앞에 모음이 따라올 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자, 메가드 캐파트 6글자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이거다. 자, 이제는 목구멍 소리입니다. 목구멍 소리, 후음, 입인 훅과 할 때 그 후자를 사용해서 후음, 목구멍 소리, 영어로는 guttur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목에서 나는 소리들입니다. 이 목에서 나는 자음 총 4가지가 있는데 알레프와 헤이와 하트, 그 다음에 아인입니다. 알레프, 헤이, 하트, 아인. 요 순서대로 목 소리가 나는 위치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요. 아시겠죠? 요 순서대로 발음하는 위치가 점점 더 소리가 아이고 이런 잠시만요. 네. 발음하는 위치가요. 목에서부터 점점 알레프 그 다음에 알레프 음역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헤이는 좀 더 밑에서 우리말의 히읗보다도 좀 더 부드러운 발음이고요. 하트는 그보다 더 밑에. 그 다음에 아이는 자, 이게 독일어권 사용자들이 이제 발음을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트를 독일어에 아까 봤던 체하 발음하고 똑같은 발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웬만한 교재에 써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크를 부드럽게 하는 소리의 크는요. 제가 참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뭐 목이라고 치고요. 자, 목구멍 여기에서부터 소리를 앞으로 이렇게 쏴요. 크를 부드럽게 하는 게 크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런 발음이고요. 이 지금 반면에 요 다음 소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는 요 지금 하트는요. 여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밑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발음 자체가 다른데 이걸 그냥 이 하 발음은 독일어에 없으니까 독일어에 있는 비슷한 소리인 체하 발음으로 얘도 그냥 퉁쳐버렸어요. 근데 그건 원래는 티브려 다른 발음입니다. 두 개는 다른 발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인입니다. 아인은 음역을 이렇게 C자 거꾸로 이렇게 한다는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자, 알레프 헤이 하트 아인, 알레프 헤이 하트 아인 요 4글자를 뭐라고 하느냐? 목구멍 소리 후음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에서 나는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자음들이기 때문에 이 자음들의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가지를 묶어 놓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하나에 묶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이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비슷한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발음을 할 때 있어서 약간 달라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라메드, 그 다음에 메마, 눈, 레시. 우리말로 따지면 리을, 미음, 니은, 이거 리을. 뭐 L과 R을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잘 구별을 못하지만, 자, 라메드, mem눈, 레시. 얘네들 르무느르, 네, 르무느르. 얘네들을 라메드, mem눈, 레시를 액체류라고 합니다. 리퀴즈라고 해요. 리퀴즈라고 하는 이유가 액체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언어학자들이 이제 이 액체류라고 하는데 이유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요. 이게 소리의 경계선이 그러니까 발음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발음이 딱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아니죠. 발음이 좀 흐릅니다. 그죠? 네, 발음이 흐른다. 라고 해서 액체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흐르기 때문에 물처럼 좀 흐른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액체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음들 이 액체류들 사이에
잘 섞인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액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좀 이렇게 넘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르무느르라고 하는 이 자음들이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서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벤이에요. 벤. 이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 중에 벤 누구누구 이런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벤 예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벤자가 들어가는 게 이름이 많은데 그게 다 뭐냐면 다 아들이란 뜻. 벤 예후다는 유다 예후다 유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비읍과 니은인데 벤. 그런데 이것이 아람어로 가면요. 바르라고 바뀝니다. 이게 아람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 그래서 성경에서 그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바르요나라는 뜻이에요. 바르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가 바르요나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어떤 리퀴드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 베이트는 그대로 있지만 히브리어의 눈이 아람어의 레시로 바뀌는 이런 언어 간의 이런 식으로 자음들이 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음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발음이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잘 발음 못하는 자음들입니다. 리을자 발음, 이런 건 애들이 이제 입의 근육이 발달이 덜 되기 때문에, 리을자 발음도 잘 못하죠. 아직 유치원 다니는 제 조카애한테 싫어를 걔는 쉬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싫어를 쉬어 이렇게 혀짧은 소리를 하는 귀신 꿈꿨어가 발음이 왜 안 되는지 꿈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거의 이 자음들이 들어가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약간 어떤 다른 변형 형태들이 또 보여주는 그런 자음들이에요. 액체류라고 합니다. 액체류. 라메드, mem눈 레시. 네, 니은, 우리말로 니은, 미음, 리을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어떤 언어학적 개념들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음들을 좀 묶어놨어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자, 파이널 폼들이 있는 자음들 카프, mem눈, 페이, 짜데, 카프, mem눈, 페이, 차데. 그 다음에 자, 베가드, 케파트, 베이트, 김멜, 달레, 카프, 페이, 타브, 베가드, 케파트.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훔, 알레프, 헤이, 하트, 아인. 그 다음에 액체류라고 하는 라메드, mem눈, 레시, 라메드, mem눈, 레시. 이런 것들을 좀 자음들을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자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좀 더 설명했던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모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실제 모음 표기는요, 간단하게 배울게요. 간단하게.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이 히브리어 모음을 알기 전에 제가 항상 그러니까 그냥 이게 모음이야라고 배우려면 여러분이 4번만 아시면 돼요. 4번만. 이게 디스크립티브하게 배우려면 4번만 아시면 되는데 1, 2, 3번의 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재질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자, 히브리어 표기의 역사, 히브리어를 이해하려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한글이랑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 표기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과, 요번에 나온 영화 나란 말싸미에서는 어떤 스님도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한 시대에 한 집단이 동시에 한꺼번에 표기를 딱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한번 창조한 다음에 중간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없어지는 자음도 생기고 없어지는 모음도 생기고 이렇게 좀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창조하는 글자를 만든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이 표기의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히브리 문법책이 비역사적인, 디스크립티브한 방식이거나 혹은 뭘 역사적, 히스토리컬. 역사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문법책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히브리어의 문법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비판하는 이유들이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문법책 중에 하나예요. 베이직 비블리컬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법책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법책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이 책이 좋은 거는 연습 문제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습 문제, 요 책에 해당되는, 요 책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한 권짜리 연습 문제집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아요. 연습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그거는 한국에 책이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고, 그걸 다, 스캔을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자음 모음을 이제 오늘부터 제가 그 연습 문제를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자음 쓰는 연습 문제 보내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부터, 뭐죠? 연습 문제 푸시라고 연습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 연습 문제들을 꼼꼼히 열심히 푸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이 참 연습 문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데, 문제는 이 책이요,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개념이 요만큼도 없이 완전히 디스크립티브하게 설명을 해요. 그냥 묘사적으로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이 책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설명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 모음이 없는 것과 모음 표기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모음이 없으면요,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음 표기가 없는 것은 모음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모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음 표기가 없는 것뿐이지 모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음은 있어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되는 걸요. 그렇죠? 자음 모음 할 때 모음 어머니 모자를 쓰는 이유가 그게 있어야 발음이 된다는 걸 세종대왕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모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음핵이라고도 하죠. 모음은 음핵. 이 어떤 발음을 하는 핵심이 바로 모음에 있다. 이게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모음이 없는 언어는 발음 자체가 안 돼요. 모음 표기를 안 할 뿐입니다. 모음 표기를 안 할 뿐, 모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이렇게 자음들 위아래에 뭔가 이렇게 점도 찍혀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게 이제, 레닌그라드 코덱스. 이거 사실 요거는 레닌그라드 코덱스가 아니라 정확히는 알레포 코덱스인데요. 아마 알레포 코덱,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대본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쭉 검은색으로 큰 글자로 이제 자음들이 쭉 써 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자, 요게 뭐야?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쉰, 레쉬. 알레프, 쉰, 레쉬. 요건 라메드고요. 알레프, 타브, 그 다음에 요거 바브, 카프, 라메드. 이런 거예요. 라메드, 하트, 레쉬, 페이, 알레프. 이런 식으로. 자, 요런 것들 이제 사실 손으로 이제 서기관들이 직접 손으로 쓴 이런 문헌들인데, 이게 그 밑에 뭔가 이제 점도 있고 막 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요, 요 사본은 알레포 코덱스, 이게 만약에 정확히 지금 알레포 코덱스인지 레닌그라드 코덱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 건 레닌그라드 코덱스,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자, 알레포를 어떻게 쓰지? 알레포 이렇게 쓰나? 알레포를 이렇게 쓰나? P를 2개 쓰나? 기억 안 나는데 잘. 알레포 코덱스는요,
AD 10세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성경의 대본인데 이것은 AD 11세기 초입니다. 이 사본이 쓰여진 시기가 사본이 발견된 시기가 아니라 사본이 쓰여진 시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후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해사본. 들어보셨죠? 요게 지금 사해사본인데요. 사해사본. 사해사본은 대략 BC 한 2세기 문헌부터 시작해서 한 뭐 AD 한 2세기 문헌까지 넓게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해사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쵸? 예수님 시대가, 요 시기가 예수님 시대잖아요. 세기 전후, 그러니까 이 뭐죠? 전후기니까.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의 문헌들을 보십시오. 이 앞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음들은 있죠, 그죠? 자음들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여기 지금 밑에 짝대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표기를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여기 이게 자음만 있죠. 그죠? 요게 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쉰이고요. 요거는 카프고, 요거는 페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데이트인가? 이거 데이트구나. 데이트 바브구나. 미시파테이. 네. 미시파토, 뭐, 이건 바브고요. 그의 심판으로, 뭐, 그의 재판으로, 뭐, 이런 건데, 요거는 문헌이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원QS 같은데, 제1동굴에서 발견된, 그 집단, 규율, 우리가, 일종의 뭐, rule of community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 문헌인데,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요 사해사본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요 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한참 나중에 생긴 겁니다. 네, 사해사본은, 그러니까 사해사본의 발견이 또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대본이 이렇게 후대 거 예수님으로부터 저희 시간이 1000년이나 뒤에 있는 사본을 우리는 대본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1000년 앞선 문헌이 발견됐으니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사회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히브리 표기 역사가 처음에는요, 자, 날렛, 베이트레시 이런 식으로 그냥 자음만 써놨어요. 이게 자음만 있다 보니까 발음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성경에 실제로 발음을 하는, 실제로 요렇게 써놓고, 요거를 발음하는 모든 경우들을, 뭐, 이거보다 더 있어요. 다바르, 디베르, 다베르, 데베르, 도베르, 디베르, 다베르, 데바로,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이렇게 하면 다 뜻이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대 근동학과에서, 제가 읽는 문헌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생긴 문헌입니다. 아람어나 페니케어나 뭐 이렇게 다 모음 표기가 다 없어요. 순자 거의 다 자음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 해석에 관련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영어에 비교해서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고대 문헌에 R하고 D라고 하는 요런 자음이 나왔어요. R하고 D. 자,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면, 그죠? 레드, 붉은, 그죠? 아니면은 뭐 로드, 길, 그죠? 건방지다, 루드, 자전거를 타다, 라이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글을 읽다라고 하는 read, 뭐 등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요 RD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read, road, root, ride, read 이런 식으로. 그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RD를 어떻게 읽을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책을 읽다라고 하는 read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이렇게 BK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ead book 이렇게 읽어야 뭐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니까 나는 이거를 RDBK를 read book이라고 혹은 뭐 과거형으로 read book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야 빨간 책 레드북 이것도 되잖아. 이것도 되잖아. 레드북도 가능하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다른 친구가 다른 해석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문장 자체에 동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온전한 문장으로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논리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BK를 북이라고 반드시 봐야 될 근거가 뭔데? BK가 반드시 북이라고 한 걸 네가 어떻게 아는데? 나는 이거를 북이라고 안 읽고 나는 바이크라고 읽겠다. 자전거. 그래서 로드바이크 자전거 있잖아요. 로드바이크라고 읽겠다. 이제 그러면 야, 이 동사가 없어. 그러면 라이드바이크가 좋겠다. 자전거를 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제 옆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 중에 고고학하는 애가 야, 그 당시에 바이크가 어딨어? 자전거가 그 당시에 BC 뭐 700년 800년에 무슨 자전거가 어딨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문헌학과를 하는 이제 저희들은 야, 여기 이제 자전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적 증거가 있으니까 가서 땅을 파봐. 그럼 언젠간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농담들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전히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문헌들을 읽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고대 문헌을 읽어내는 훈련들 중에.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영어기 때문에요. 이렇게 뜻이 이 모음을 표기하지 않으면 영어 같은 인도 유럽 언어들은요 모음을 표기하지 않으면 이게 전혀 다른 뜻이 전혀 빨간색, 길, 뭐 건방지다, 뭐 타다, 읽다 전혀 다른 뜻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뭐 책과 자전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언어 자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어도 훈련을 받은, 누구나, 세종대왕은 이 한글을 창조하시면서 이거를 반나절,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 멍청한 사람도 한 이틀이면 이거 자음과 모음을 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훈련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한글은요, 우리말 뜻을 몰라도, 그죠? 우리말 뜻을 몰라도 그 글자 표기만 보고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야, 뭐만 배우면 한글을, 그것만 뭐 알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만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게 점점점 이제 사실은 그게 의사통상으로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도 있고. 자, 그래서 약간은 발음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데 그 장치가 뭐냐 하면은 이름을 마테르라고 합니다. 마테르. 이거를 라틴어예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요, 마테르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마테르 렉지오니스, 혹은 마트레스 렉지오니스,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뜻이 읽어주는 엄마란 뜻이에요. 읽어주는 엄마. 엄마가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마테르는 단수고요. 마트레스가 복수입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읽어주는 엄마 한 명. 마트레스 렉처니스는 엄마들이란 뜻인데 읽어주는 엄마들. 자, 이게 뭐냐면요. 아예 처음부터 모음 표기를 새로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뭔가 새로운 표기법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음들을 활용해가지고 모음이 아니라 모음 표기가 아니라 모음 대신에 뭔가 발음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건데요. 자, 이 vav라고 하는 카드 힌트를 주는 건데 힌트는 뭐냐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발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 vav라고 하는 요 w 사운드가 이게 오하고 우하고랑 좀 비슷하죠, 그죠? 우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둘 중에 뭐 어떤 거랑 가깝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힌트를 딱 줬어요. 단어 맨 마지막에다가 파이널 마테르는 단어 맨 마지막에다가 주는 건데 이게 오하고 우 둘 중에 하나로 발음해라라고 했으면은 자, 요 중에서 오하고 우로 발음될 수 있는 가능성들 얘는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자, 뒷배루, 답배루, 데바로 요 정도는 요 세 개 정도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테르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한계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쓸만하죠. 적어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발음을 좀 줄여줍니다. 이 중간에다가도 인터널 마테르라고 해서 이 중간에다가도 이렇게 쓰면은 자, 뒤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도 그죠? 요거는 이게 오 아니면 우 둘 중에 하나니까 요 중에서 뭐가 해당될까? 이렇게 딱 써놓는 순간 자, 아니죠. 그죠? 이 아니고, 안 되고, 에 안 되고, 이거 되죠. 요거 하나 딱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게 바로, 도베르라고 이렇게 발음을,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경우서는 안 되고, 이걸 도베르라고, 요거 하나만 딱 있어도 도베르라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능성들이 요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를 배운 사람은, 요런 힌트를 딱 주는 순간, 이거 도베르. 딱 이렇게 바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 니쿠드 AD 7세기 9세기입니다. AD 7세기 9세기. AD 7세기 9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벌써 700년 900년이나 이후의 이야기죠. 예수님으로부터 7세기 9세기 이후에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점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없죠, 그죠? 예수님 이름 못 봤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1점이나 이럴 때 1점이 이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뭐, 700년, 900년 뒤에 누가 점을 찍을 줄 알고 이 점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1.1에게 요건 그 점이 아닙니다. 이게 없던 거예요. 이걸 니크드라고 점 찍는 거라고 표기했는데, 왜 이렇게 표기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자음이 이게 성경입니다. 요 점까지 빼고 지금 이 나중에 이제 첨가된 것이 뭐냐면요. 첨가된 것이 요거예요. 요거 첨가됐고요. 요 점 찍는 것도 나중에 첨가됐고 요런 것들이 첨가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점을 찍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소라 학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마소라 학자들이 AD 7세기 9세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과 선을 찍었는데 이 마소라 학자들한테 성경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성경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이거 잠깐만요. 요거까지가 성경입니다. 이게 요 마테르가 표기되어 있는 요게 성경이에요. 이 마소라 학자들 눈앞에서 마소라 학자들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모세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온 그 성경 본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표기법으로서 이런 식으로 점과 선을 후대에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마테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게요. 자, 마테르 렉지오니스 혹은 마트레스 렉지오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마테르는요.
어, 자, 파이널 단어 맨 마지막에다가 쓰는 마테르가 세 가지입니다. 요드와 바브와 헤이의 단어 맨 마지막에 파이널 마테르들. 요드는 힌트예요. 힌트. 뭐라고 하냐면 에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뭐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브는 오하고 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헤이는 대부분 이게 대부분 가끔 드물게 오 이렇게 저는 외우는데 헤이라고 하는 마테르는 가끔 드물게 그죠? 대부분 네, 가끔 드물게 이런 식으로 오 순으로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이것도 사실 역사가 있어요. 왜 여기 애가 여기도 있고 왜 여기도 있나? 오가 여기도 있고 왜 여기도 있나? 혹시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더 깊게 들어가면 얘가 마테르로서 얘가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나중에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제가 좀 더 여러분들 깊이 있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 이것도 왜 헤이가 아도 되고 애도 되고 오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언젠가는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요. 자, 이게 먼저 있다가 나중에 이게 생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자, 요드는 에나 이, 바브는 오나우. 이 세 가지는 다 근데 요드하고 바브하고 헤이는 파이널 마테리얼로 다 쓰이고요. 단어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런. 이 요드하고 바브만 인터널 마테르로 쓰이는 것은 요드하고 바브만입니다. 헤이는 인터널 마테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의 맨 처음이나 중간에 헤이가 들어가면 헤이는 무조건 자음이란 거예요. 이 단어 맨 마지막에 오는 헤이만 마테르지. 단어 마지막에 오는 헤이는 무조건 마테르입니다. 발음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요드하고 바우하고 헤이. 근데 왜 다른 자음 중에 요드하고 바우하고 헤이만 이렇게 했냐 하면 요게 우리말도 이제 영어의 Y자가 약간 반모음 반자음 이렇잖아요. 그죠? 영어의 I도 요드 여기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이오타라고 하는 게 요드 요 모양에서 나왔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자음, 반모음, 반자음 사실은 요런 느낌을 주는 자음. 헤이도 워낙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발음과 상당히 좀 유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자음들을 읽어주는 엄마라고 하는 마테르 렉지오니스, 줄여서 마테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 마테르, 읽어주는 엄마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제가 미스리딩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스리딩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 자체가, 이 마테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문법을 정리한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엄마가 읽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엄마가 읽어주니까 정답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국 엄마들은 애가 글자를 못 읽고 있으면 막 답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불뚝 들어서 야 이거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지만 참 이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그 욕망을 참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 이 힌트라고 하는 뭐냐 하면 아까 봤지만 이건 요드라고 하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드라고 하는 힌트 카드를 딱 주면서 이걸 발음할 때 야 너 에, 이, 오, 우 5가지 중에서 아는 아니고 오, 우 아니고 에하고 이 둘 중에 하나 뭐로 발음할래? 라고 선택의 폭을 확 줄여줘서 애한테 대신 대질문하는 게 바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바브라고 하는 힌트를 딱 주면서 오로 발음할래? 우로 발음할래? 라고 아예 이오 발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오로 발음할래? 우로 발음할래?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주는 엄마라고 이름을 용어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힌트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렇게 문법을 써놓은 겁니다. 이 문법 정리한 옛날 학자들이요. 이게 잘 문법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테르에 대해서
마텔에 대해서 이거 읽어주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힌트를 줄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 마테르에 대한 정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테르에 대한 개념을 거의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책에서. 자, 마테르는요 모음이 아니고요. 모음의 일부분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테르는 모음이 아니고 모음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 발음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하는 힌트 역할을 할 뿐이다. 얘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에는 실제로 그 발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야. 이거 어디 갔나? 네. 그런데 자 모음이 아니고 모음의 일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발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경우의 수를 제한하는 힌트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 마태를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요드라고 하는 카드를 딱 주면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게 페이와 눈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요. 하지만 요렇게 힌트를 딱 주는 순간 아니면 이거 눈과 함께 네 아니면 니로 발음할 수 있죠. 그죠? 네 아니면 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인과 레시 사이의 요드는 사실 뭐 자음일 수도 있는데 요 요드를 마테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엄마가 뭐냐면 힌트를 주는 거. 이걸 에르라고 읽을래? 이르라고 읽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이르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르가 도시라고 하는 단어니까요. 이 단어를 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도시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아는 사람만이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프와 신 사이에 마테르로서 요드가 주어 힌트로서 그럼 발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애쉬 아니면 이쉬인데 이것도 이쉬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경우의 수만 이쉬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애쉬라고 읽을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바브라고 하는 힌트를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꼬프와 맴 사이에 바브라고 하는 힌트를 줬으니까 발음할 수 있는 경우는 오 아니면 우죠. 콤 아니면 콤입니다. 콤 아니면 콤. 둘 중에 뭐가 맞아? 이건 둘 다 콤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콤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콤이 이게 어디 쓰는가 하면 달리다 콤 할 때 그 콤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명령형으로 발음하면 콤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데이트와 메이트 사이에 힌트가 주어 있어. 또브 혹은 뚜브. 오 아니면 우니까 또브 엄마 또브가 맞아요. 왜냐면 또브가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또브가 맞겠지만 엄마처럼 이제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엄마 같은 경우는 또브라고 하는 단어가 흔하게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뚜브라고 하는 단어도 있기는 있단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르와 우르 중에 뭐가 맞아? 엄마가 물어보니까 아이가 엄마 오르가 맞아요. 오르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니까요. 자, 이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지만 자, 헤이라고 하는 단어 맨 마지막에 오는 헤이는 항상 마테르입니다. 대부분이나 가끔의 드물게 오해요. 자, 여기서 앞에는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지만 뒤에는 카로 발음할 수도 있고 케로 발음할 수도 있고 코로 발음할 수도 있고. 근데 카가 맞아요. 말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여왕이라고 하는 단어니까요. 요것도 앞에는 발음할지 모르지만은 마 아니면 매 아니면 모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뭐가 맞아요. 왜냐면 샬로모라고 하는 게 솔로몬 왕을 샬로모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앞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달렛과 함께 대, 도 중에 대가 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판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흔하게 쓰이는. 이게 단어를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용어 자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이름을 안 졌을 거예요. 힌트를 주는 엄마, 이 정도가 낫겠지. 네, 정답 읽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 이 마소라 학자들이 여기 점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누가 찍었냐? 이 할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그냥 쭉 되어 있는 것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모세로부터 이 할아버지 앞에다가 적어준 거고, 이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 여기다가 이거 발음을 이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답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 엄마는 힌트만 줬는데 나중에 한참 이제 이제 점점 그래도 발음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힌트로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찍자, 정답을 적어주자 라고 해서 AD 7세기, 9세기 여기다가 정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은 트래디션 키퍼스라고 하는 그걸 풀어서 쓰면 마소라라고 하는 요 이름 자체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자, 유대교의 전통 트래디션의 수립이 언제냐 하면요 AD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AD 4세기, 그러니까 3세기를 거쳐가 4세기, 5세기 이제 국교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가 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먼저 정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유대교는 그 이후에 좀 확실히 우리도 이제 전통을 확실히 세워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약간 열려 있었던 논쟁들은 더 이상 다 닫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 스톱. 더 이상 토론은 그만. 이제 정리합시다. 이래서 이제 유대교는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유대교 전통 자체가요. 정답을 내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문헌들 요 전세기에 요 전까지 이 경전화 작업이 있기 전까지 요때 유대교 문헌들 읽어보면 대부분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안식일을 뭐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뭐 이거 갖다가 뭐 유대인들이 법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유대 문헌을 안 읽어본 사람, 읽어봐도 대충 읽어봤거나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계란 이상 하나 들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게 마치 무슨 법전처럼 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사실 역사가 있는데 이게 로마가 그런 어떤 법전화하고 율법화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로마가 그걸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문헌을 사실은 로마인의 시각으로 잘못 읽은 건데요. 그 랍비 문헌들 읽어보면요, 그냥 여러 랍비들의 그냥 견해들을 쭉 모아놓은 것뿐입니다.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냥 어느 A라고 하는 랍비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또 B라고 하는 랍비는 뭐 어디까지 더 걸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그냥 어느 것 하나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견해들을 그러니까 쭉 나열하고 다양한 해석들. 저기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젊은 친구들은 저랑 지난 학기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 얼마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들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상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문들을 좀 몇 개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 랍비의 견해일 뿐이지 그거를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그게 정답이라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입장을 이렇게 보는 랍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유대교 전통 안에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어떤 종교적 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영향으로 이제 일종의 정답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과정을 만듭니다. 경전화 작업이요. AD 2세기, 6세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특히나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 얘기, 요즘에는 이 얘기는 평신도들도 많이 하는데요.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죠. 이미 1세기가 끝나기 전에, 그죠? 1세기가 끝나기 전에 얌리아 회의에서 이미 유대교의 구약의 경전이 이미 경전화가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다 배우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건 평신도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얌리아 회의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가 지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경전화 작업을 AD 한 5, 6세기 이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사실 저 이제 5, 6세기 아니라 사실 2, 6세기입니다. 2, 6세기. 2에서 6세기 사이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경전화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요때 이미 경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요 얌리아가 이제 야브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거 내가 좀 찾아보시면 하인리 그라츠라고 하는 19세기 학자가 19세기 독일 학자가 처음으로 이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교 경전이 완성되었다라고 19세기에 1871년에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안을 하면서 어떤 근거 자료를 하나도 제시한 게 없어요. 얌리아 회의에서 뭔가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회의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네? 저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일반 평신도들의 그 뭐 심지어는 무슨 뭐 그 생명의 삶 같은 그 책에도 얌리아 회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니 얌리아 회의가 여기에서 어떤 회의를 했고 그 회의의 어떤 결과가 뭐고 이런 무슨 뭐가 문헌이 있으면 갖고 와 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없어요. 자, 1960년대 이후에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설로 바뀌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혼자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얘기가 그 후에 제자들이 그랬다더라. 우리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사실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게 이미 지금 대한민국 교회까지 일반 평신도까지 다 알게 됐는데 근데 학계에서는 더 이상 이 얘기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얘기합니다. 신학교에 아직도 가르친다고 얘기 들었어요. 자, 이거는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읽은 요 2세기, 5세기, 6세기 아니라 2세기, 6세기인데, 2세기, 6세기의 랍비 문헌들을, 토사프타 같은 랍비 문헌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아직도 무엇을 성경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를 아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 이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그죠? 이 이후에도 계속 뭐 예를 들면 이걸 성경에 전도서 같은 걸 성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전도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 같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책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좀 빼자. 뭐 이런 식의 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그 다음에 아가서도요. 아가서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야동 아니냐 이거 야한 책 아니냐. 이거 좀 빼자. 근데 마지막에 여러 학자 랍비들이 막 논쟁하다가 어느 유명한 랍비가 아가서야말로 진짜 성경 중에 성경이야 라고 딱 한마디를 한 게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경전을 인정받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후대까지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D 90년 얌리아 회의 경전화 완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사실은 이거는 폐기 처분된 지 오래예요. 모래입니다. 그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뭔가 이미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정말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저랑 잘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권위에 도전하랍니다. 우리 건물의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나는
100사람 중에 99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잘 맞는 거죠. 왜 그게 정답이지라고 반드시 물어보고 질문하고 찾아보고 얌리어 회의가 경전화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어느 자료에서도 여기에서 이때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얘기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얌리어 회의 때 경전화가 완성이 되었다. 끝.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혹시 지금까지 배웠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모음 표기를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얘기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지금 다 꺼져 있으니까 마이크를 켜서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음 표기로 들어갈게요. 모음 표기. 모음은 아이이오 5가지고요. 자, 첫 번째 리쿠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맴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써놓고 이름도 외우세요. 파타라고 이 이름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파타는 뭐 열린 뭐 이런 표현인데 뜻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파타의 파를 발음하는 요가 아가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름을 대충 지어놨어요. 짝대기 하나 쓰면 파타고요. 단모음 아입니다. 짧게. 그래서 맨 아래에 있으면 마라고 함께 요거 붙여서 마라고 발음하는 거. 마 짧게. 자, 그 다음에 장모음일 때는 T자 모양으로 카메츠라고 합니다. 이름이 카메츠. 음역은 장모음이기 때문에 A 짝대기로. 그래서 장모음 아라고 맨 아래에 카메츠 있으면 마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설명한 거 좀 하나 더 설명할게요. 뭐냐면 자, 맴에 점 3개가 찍혀 있으면 이름은 쇠골이라고 얘기하고 단모음 애입니다. 단모음 애. 점 3개는 쇠골, 3개는 쇠골. 그리고 3개가 단모음이에요. 점 2개가 째레입니다. 이 단모음 짧게 이렇게 애를 발음할 때는 목에다 힘 하나 줄 필요 없고 근육도 안 쓰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입도 크게 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발음하는 게 요 단어고요. 근데 요 째레는 애 장모음인데요. 이거를 단순히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애가 아니라 A라고 제가 이거 A라고 이렇게 두 음절로 발음한 게 아니라요. 목에 뒤쪽에 있는 근육을 당겨서 위로 끌려 A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요 쇠골은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것은 A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발음을 A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요거 지금 음역된 거랑 사실 좀 비교를 해보면 요것도 이제 좀 더 제가 학문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모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모음에 대한 관점 학문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퀀티타티브한 방식입니다. 퀀티타티브. 두 번째는 퀄리타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퀀티타티브는 어디 갔어? 네, 이런. 두 번째 쓴 게 없어졌네. 네, 두 번째는, 네, 퀄리타티브. 맞죠? 자, 요게, 차이가 뭐냐면, 퀀티타티브한 관점이라고 하는 말 뭐냐면은, 단순히 양적 차이, 퀄리티는 질적 차이죠. 그죠? 요게 내용이 뭐냐면, 퀀티타티브는 단순히, 이게, 예를 들면, 히렉, 쇠골과 째레, 쇠골과 째레 사이엔 단순히 길이의 차이, 단순히, 그냥, 길고 짧고의 길이 차이만 있다. 이라고 얘기하는 게 퀀티터티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예를 들면 쇠골은
이거는 그냥 애를 길게 발음한 거죠. 단순히 길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퀄리타티브는요. 이것은 사실은 길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짧고 길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질적인 차이. 그게 뭐냐면 발음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방식이 다르다. 방식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쇄골은 목을 편안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 위치가 목에서 가운데 딱 중간인데 이거는 목의 뒤쪽 위를 끌어올려서 A라고 발음합니다. 이 발음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하는 방식이 틀리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는 단모음이고 아는 카메츠는 장모음이고 이런 식으로 길이의 차이로 퀀티터티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걸 질적인 차이로 그냥 아느냐, 좀 더 영어의 그 A를 이렇게 발음할 때 있잖아요. 에로 발음하고 이거는 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발음 자체가 발음하는 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2번에 좀 더 가깝습니다. 길이는요, 요 모양의 차이가 아니라 강세, 액센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액센트가 없으면 짧고 액센트가 있으면 길고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렇게 나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관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그냥 길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발음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다르게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근데 요 쇄골과 째레는 특별히 그냥 애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A 이런 식으로 발음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길이뿐만 아니라 발음도 다르다. 이거 뭐 저는 약간 복합적으로 좀 이해하는 편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2번으로 이해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중 교재들에서는 전부 다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길이의 차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째레가 이렇고 해서 다시 파타흐 카메츠 이거는 지금 우리는 길이의 차이로 배울게요. 퀀티터티브하게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아니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자, 맨 아래 파타흐는 맨 아래 카메츠는 마라고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 되고요. 자, 점 3개면 쇄골, 이름은 쇄골, 짧게, 째레, 이름은 점 2개면 째레인데, 메이라고. 그러니까 점 3개가 긴지, 3개가 짧고요, 2개가 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표기를 만든 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점 하나 있으면 이름은 히렉입니다. 이 히렉이 이제 단모음일 때도 있고 장모음일 때도 있어요. 강세에 따라서. 사실은 이 장단모음이 사실은 이게 퀀티터티브한 길이 차이가 아니라 지금 이게 질적으로 이거는 발음은 똑같은데 단순히 길이 차이는 강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는 관점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매매 안에 히렉, 점 하나 있으면 이름은 히렉이고요. 히렉. 단모음일 때는 이렇게 쓰고 장모음일 때는 음역 표기는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거 강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 아예 이름은 히렉. 이 모음이고요. 자, 오 모음은 요게 아까 배운 카메치랑 모양이 똑같죠? 이거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오래요. 네. 단모음 오라고 합니다. 자,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자, 잠깐 잡음이 들려서 제가 좀 꺼드렸습니다. 자, 이름은 카메츠 하트 혹은 카메츠 카단이라고 작은 카메츠 혹은 축약된 카메츠 이렇게 하트는 축약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카메츠 하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제 아로 발음되고 언제 오로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건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거기까지 구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이게 오로도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지도교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퀄리테티브하게 얘기하면 이거
오가 아니라 다 이렇게 발음하는 발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맴의 오 발음은 홀레, 이름은 홀렘이고, 오장모음입니다. 오장모음. 자, 그 다음에 우를 발음하는 것은 점 3개짜리 키부츠가 우 단모음이고, 이름은 키부츠, 점 3개 우. 그 다음에 맨 아래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슈렉이라고 하는데, 우W라고 이렇게 써요. 장모음 우입니다. 이렇게 아에 이어 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이것만 외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파타흐. 단모마 함께 마. 자, 맨 아래 카네츠가 있죠. 카네츠. 자, 조용호 선생님이 지금 2개로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아마 하울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뮤팅 해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 맨 아래에 파타우고요. 여기는 카메츠입니다. 장모, 음역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쎄골, 단모음이고요. 맨 아래에 째레는 A라고 발음하면서 장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점 하나 있으면 이름은 히레, 이 발음이고, 장모음일 수도 있고, 단모음일 수도 있고. 요거는 오 발음인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오로 발음하는 거 지금은 넘어가고, 점 위쪽에 찍혀 있으면 이름은 홀렘이고, 오 장모음으로 오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이렇게 점 3개가 나란히 있으면은 이름은 키부츠고요. 무 함께 맨 아래에 무.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사실 요 표기도 좀 문제이긴 한데요. 무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슈렉, 이름은 슈렉이고요. 슈렉. 자, 아이고야. 자, 우리 다음 이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자, 요거 자음 연습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알레프죠, 알레프, 베이트, 그 다음에 요건 김멜, 그 다음에 달렛, 그 다음에 헤이,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자인,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에 데이트, 그 다음에 요드, 카프, 라메드. 자, 알레벳 김멜 달렛,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자인,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자인,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자인, 헤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요드 카프 라메드, 요드 카프 라메드, 헤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헤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맴눈 사맥, 아인, 페, 사대, 아인, 펫, 사대, 맴, 눈, 사맥, 아인, 펫, 사대, 맴눈, 사맥, 아인, 펫, 사대. 알레백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테드 요트 카플라메드 맴눈 사맥 아인 펫 사대 꼬프 라시 신 신 타브 신신 타브. 자, 아무들 확실하게 외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모든 모음들을 다 배운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요, 좀 안 배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있나요? 자, 요런 거 아직 안 배웠고요. 그죠? 요거 점 2개짜리.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배웠고. 또 뭐 안 배운 게 딱 그거밖에 없나?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안 배운 게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요거만 빼놓고 거의 다 하셨어요, 지금. 거의 다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를 좀 할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요렇게 점 2개짜리 요거만 빼놓고 그다음에 이제 점 5개짜리 요것도 있고요. 뭐 안 배운 거 요런 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아직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읽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숙제들은 요거 자음들 빨리 알아보는 거. 타브, 헤이, 바브, 맴, 바브, 레시, 바브, 하트, 알레프, 라메드, 헤이, 요드, 맴, 레시, 하트, 페이, 타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을 때까지 자꾸 반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